휴장 후 돌아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매파적인 연준의 기조가 재확인이 되면서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셀사이드 인디케이터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주식이 한 52.9% 정도 할당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낮게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계속 위축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오후에 이제 연준 FOMC 회의록이 나왔죠. 그래서 뭐 점도표 발표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던 얘기죠. 올해 이미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게 한 12명 전체 18명 중에 12명 정도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은 또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뭐 충분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FOMC 연준 의사록에서는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역풍에 직면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개선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아직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는 듯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다른 뉴스들 보면 국제유가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좀 생산량을 줄인다 그랬죠. 그리고 러시아 쪽도 감축을 하겠다 그랬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이제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독일 쪽에서 정유사 하나가 지금 디젤 공급 제한했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해가지고 유가가 좀 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밤에 봤던 뉴스 중에 사실 저는 이제 연준 의사록은 너무 평범한 수준이었고 그것보다는 제니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뉴스를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양국의 어떤 그 견제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악화될 수 있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난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니트 옐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디커플링 될 수는 없다. 그랬을 때는 정말 재앙이다. 뭐 이렇게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니트 옐런이 6일날 가는 거를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1995년 8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1996년도 4월 달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해서 4개국, 아시아 4개국을 방문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속해서 갔는데, 그러면 뭔가 좀 협력이 잘 돼서 경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97년도에 이제 한국이 외환위기가 오죠.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이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쪽에다가 자국의 제품들을 몰아넣으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외환위기로 진행이 된 건데 이런 상황 지난밤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뉴스를 보고 이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정말 극명한 온도차를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니트 옐런 장관이 이제 미국 내에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라를 살리려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과 우호적으로 중국을 더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미국이나 한국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주식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너럴 모터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이번 실적 발표에 조금 특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전부 가격을 낮췄는데 이 회사만 한 $1,400 이상 더 상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고 이 회사가 이렇게 상승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 따라온다라는 게 더 시장에 어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닷컴하고 독일에서 첫 번째 밴을 출시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그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하필이면 또 밸류 얼라인드 리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그 기관에서 투자회사에서 보유했던 지분의 한 11% 정도를 줄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최근 상승이나 이런 것들 틈타 가지고 조금씩 수익 실현하거나 손실을 줄이는 이런 어떤 기관들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수급에 의해서 조금씩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랑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하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온라인 뉴스법을 캐나다에서 지정하면서 이제 돈을 내라 이랬는데 이 구글이나 메타에서는 돈 안 내겠다 하고 뉴스 서비스 자체를 중단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이걸 좀 분쟁을 좀 해결을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또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지난밤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웹부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웹부시에서 나온 게 이제 애플이 최근에 3조 달러 이제 시가총액 나왔는데 내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긴 했는데 주가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 가지고 온 거는 지난밤에 중소형주들 3개가 눈에 띄게 주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핫하게 미국에서 테마주로 구분되는 건데 드론 택시, 조비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오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신 C3. 이 회사의 이제 비교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다들 한 3배 이상, 저점에서 3배 이상, 지난 5월 초에 이제 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잘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2019년도에 마리화나 주식들이 비상장부터 해가지고 한 150배까지 올라가는 크론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팬데믹 틈타고 전기차 니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한 40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사업의 테마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올 때는 한 1년 반,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8개월 사이에 보통 20배에서 100배까지도 이 상승을 합니다.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150배나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3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 관련된 산업에서 정부의 어떤 법적 제도가 이 산업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뭐 마리아나는 이제 주 정부에서 다 오락용으로 허용을 하는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제도가 따라주고 그리고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테마들을 지금 잘 보시면은 한 1년 뒤쯤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이런 회사들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 현금의 20% 이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드려봤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저희가 5월 달에 보고 6월 달에 보고 또 7월 달에 또 봅니다. 왜냐면은 그때 처음에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2분기 실적 나오기 직전까지 매수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통과를 했죠, 다들. 그러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센터를 더 늘리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순이자 수익 쪽에서 연평균 한 2.4%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금, 은행주들의 이제 배당금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감독원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더 크게 또 주가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18일 날 나오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발표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또 은행주들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항상 이제 실적 시즌 초반에 은행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5월 달에 봤을 때 이후에 제가 이제 28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2개월 동안 분할 매수를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20주 이평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드디어 방향을 전환해서 꺾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30달러를 세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20주 이평선 위에서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캔들이 30달러를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차트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확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중심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들매는 아래쪽에 27달러 50센트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여전히 1차적으로 36달러, 2차적으로 42달러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월마트도 지난밤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제돼 있던 은행주들이 어떤 배당금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재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는 다른 주식들하고 비슷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좀 갖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현재가 중심으로 매수해서 1차 목표가 36달러, 2차 42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